거대한 진실의 바다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놓여 있다. 아이작 뉴턴이 한 말이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우주의 신비를 찾아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헌츠빌에 미국 우주 로켓 센터가 있습니다. 매년 세계 곳곳에서 2만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우주 캠프 프로그램은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죠. 미소 중력 훈련 의자에 앉으면 지구의 6분의 1의 중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달 위를 사뿐히 걷는 기분이 들죠. 가상 다축 훈련 기기에서는 우주선 안에서 통제를 잃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캠프 프로그램은 우주선 밖에서 하는 탐사를 체험해보는 활동입니다. 인공위성 수리는 로봇 팔로 진행됩니다.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다들 한 번씩은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우주왕복선 덕분에 우주 탐사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주 캠프 수료자 중에서 진짜 우주 비행사도 나왔습니다. 도로시 메트칼프 린덴버거는 중학교 때 우주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난 2010년, 도로시는 어엿한 우주 비행사가 되어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향하는 우주왕복선에 탑승했죠. Well, for the students that are at space camp or at any sort of camps, I would tell them, dream big. I mean, I was there and I had no idea that someday I'd get a chance to actually be working at NASA, but that was my dream. 우주왕복선은 승객과 짐을 싣고 우주와 지구를 몇 번씩 오갈 수 있는 우주선입니다. 우주왕복선의 길이는 60m 정도이고 총 무게는 약 2,000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로켓이죠. 우주왕복선에는 주 엔진 3개와 고체 로켓 보조 추진 장치 2개가 있습니다. 엔진 5개가 만드는 추진력은 3,000톤 이상입니다. 발사대를 떠난 우주왕복선은 빠른 속도로 치솟습니다. 우주왕복선은 몸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덜기 위해 잠시 가속을 멈췄다가 곧이어 속도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발사 2분 후 연료를 다 소모한 보조 추진 장치는 몸체에서 분리되어 바다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장치는 수거하여 재사용하죠. 외부 연료 탱크도 몸체에서 분리됩니다. 우주왕복선에서 다시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부품이죠. 우주왕복선 뒷면에는 커다란 화물칸이 달려 있습니다. 화물칸에는
대략 20톤 이상의 짐이 가뿐히 들어갑니다. 화물칸 내부에는 만일을 대비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연구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주왕복선 앞쪽 조종석 바로 아래에 숙소가 있습니다. 최대 7명의 선원이 여기에 머물면서 교대로 일하죠. 조종석에서는 우주왕복선에 부착된 거대한 로봇팔을 조종합니다. 임무를 완수한 우주왕복선은 속도를 줄여 다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합니다. 땅을 향해 돌진하는 동안 우주왕복선은 강철도 녹일 정도의 고온에 휩싸입니다. 이때 약 30만 도의 열까지 버틸 수 있는 타일이 우주선과 선원들을 보호합니다. 이런 타일이 있어서 우주왕복선을 다시 사용할 수 있죠. 우주왕복선은 대기권에 진입한 후 창공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날다가 지상에 착륙합니다. 우주왕복선은 재사용 부품을 사용해서 우주를 여러 번 왕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대단히 혁신적인 우주선이죠. And to the ship that has led the way time and time again, we say farewell, Discovery. (1960년대)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달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달 착륙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미국이 승리를 거머쥐었죠. 하지만 같은 시기 베트남 전쟁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우주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도 줄었죠. 결국 1970년 아폴로 프로그램이 공식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나사는 우주 탐사의 꿈을 버리지 않고 야심찬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 우주정거장 건설 사업도 있었습니다. 달을 넘어서 더 먼 행성까지 탐사하려면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우주에서 오래 머물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했죠. 우주정거장을 지으려면 우주비행사와 각종 부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상에서 지구 궤도까지 수송해야 합니다. 나사는 지구와 우주를 여러 번 오갈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우주선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선을 설계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사는 1972년부터 우주왕복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달에 착륙한 해이기도 하죠. 로버트 톰슨은 우주왕복선 개발 사업을 11년간 이끌었습니다. 톰슨은 머큐리와 제미니, 아폴로 계획을 비롯한 모든 우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베테랑입니다. 톰슨은 마지막으로 우주왕복선의 설계와 건설에 힘을 다했죠. 우선 아폴로 계획 때 개발된 기술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초부터 철저히 분석해 나갔죠. We didn't try to reuse all of Apollo. We were able to do Apollo because of what we call staging. You could have a first stage, help you get started, throw away a lot of weight, light another propulsion system, go so far, throw all that away,
but I was throwing stuff away like mad. It gets pretty costly and it gets limited. So it was pretty clear in 1970 we would like to get away from throwing everything away to begin to learn how to reuse things over and over. 로켓이 지구 궤도에 올라가려면 초속 7.9k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전에 발사한 로켓들은 여러 단계에 걸쳐 몸체를 분리해서 높은 속도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우주왕복선은 몸체를 분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면서도 가벼운 엔진을 고안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주왕복선 주 엔진입니다. SSM이라고도 부르죠. 가볍지만 강력한 것을 추구하면서 엔지니어들은 결국 새로운 엔진 시스템을 개발해냈습니다. 먼저 엔진 내부의 액체 수소를 연소시키면 터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와 동시에 액체 산소가 주입됩니다. 그러면 연소실에서 강력한 화학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엔진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달을 향해 아폴로 13호를 발사할 때 썼던 에너지보다 무려 3배나 많은 210기압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엔진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실험을 거듭했지만 그때마다 부품이 부서지거나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톰슨의 개발팀은 실패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톰슨은 오늘날에도 엔진을 시험할 때 떨어진 부품으로 만든 물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생스러운 상황을 기억하게 해주죠. Find that problem and fix it. Find this problem, fix it. Find that problem, fix it. These are all 15 or 20 different problems that developed in the engine program. 우주에서 정상으로 작동하는 재사용 주 엔진을 개발하기까지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엔진 3개만으로는 힘이 모자라서 우주로 발사할 때 필요한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추진력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우주왕복선 바깥에 다는 대형 로켓 보조 추진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우주왕복선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죠. 정보 제트기를 이용하여 케네디 우주센터의 발사장으로 우주왕복선을 나르는 도중에 상상하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주왕복선이 엉망진창이 되어 도착한 겁니다. 수송 과정에서 우주왕복선에 붙인 내열 타일이 대부분 뜯겨나갔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이었죠.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선을 만들려면 극한의 기온을 무사히 견딜 수 있는 내열 타일이 필요합니다. 내열 타일은 도자기의 주성분인 실리카로 만듭니다. 열 전도를 막는 물질이죠.
하지만 실리카 타일은 단단하지 않아서 쉽게 부서졌습니다. (1981년 4월 12일)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발사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사용할 수 있는 우주선을 최초로 발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 50만 명에 달하는 관중이 발사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날개 달린 우주선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상징으로 여겼죠.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의 첫 비행에 2명의 우주비행사가 선택되었습니다. 로버트 크리폰과 존 영이었죠. 시험 비행이라서 우주비행사는 2명뿐이었습니다. 장장 10년 넘게 매달린 실험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입니다. There's obviously an apprehension anytime you get ready for a launch like this. You know, the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involved, thousands of individual processes have had to take place. No one person can be there and see all of that, so you're somewhat apprehensive. Did everything get put in place as it should have been? Is everything going to work all right? So you sit and watch it count down and lift off. 8, 7, 6, 5, 4. We've gone for main engine start. 컬럼비아호가 연기 기둥과 불덩어리를 뿜어내며 솟아오릅니다. 우주왕복선은 밝고 눈부신 빛에 휩싸였죠. 발사한 지 40분 만에 컬럼비아호는 지심 궤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탑승한 두 우주비행사의 임무는 우주왕복선의 복잡한 시스템이 우주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대한 임무는 무사히 돌아오는 거죠. 컬럼비아호는 이틀에 걸쳐 지구를 36바퀴 돌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는 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컬럼비아호가 지구로 귀환한 후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거의 150개에 달하는 내열 타일이 비행 중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정비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컬럼비아호의 두 번째 발사는 한참 뒤로 미뤄졌습니다. 7개월 후에야 컬럼비아호는 두 번째 비행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비행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에 한 번 다녀온 우주선을 다시 발사하는 거였죠. 우주왕복선이 실제로 우주 탐사의 정기 수송선이 될 수 있을지 판가름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명의 우주 비행사 조 앵글과 리처드 트룰리가 이 중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트룰리는 우주왕복선 개발에도 참여해 착륙 기능 시험을 담당했습니다. 트룰리는 지금도 활발하게 우주 탐사 연구를 하면서 다음 세대 비행사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Well, I vividly remember sitting on the pad waiting to lift off with Joe Engle. The flight that my first flight, STS-2, was really important in the series of flights because it was the first time that we had ever reflown a spacecraft into orbit. We have main engine start. 두 번째 발사 순간이 왔습니다. We have ignition of the solid rocket boosters and liftoff. Liftoff of America's space shuttle, and the space shuttle has cleared the tower. 트룰리의 첫 우주 비행이었습니다. 엄청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죠. Hey, good. The old eyeball looking out the window is the best alignment device, I think. And we've got a great picture from camera delta of the arm going down into the cradle. 비행 마지막 날, 레이건 대통령이 관제실을 찾아와 우주로 떠난 두 우주 비행사를 격려했습니다. Let me just say, I'm sure you know how proud everyone down here is, and how this whole nation, I'm sure the world, but certainly America, has got its eyes and its heart on you. 트룰리와 앵글은 이틀 내내 우주왕복선의 성능 시험에 매진했습니다. 우주왕복선이 우주를 여러 번 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죠. You know, we were going to be flying this flight for years and years, and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it had been reflown into space. And sure enough, we did. Here we are decades later, and we have flown it way over 100 times. But this was the first time. And so it was a thrill for me to be, you know, involved in such an important flight. 목표는 우주왕복선을 연간 수십 번 왕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까지 우주왕복선 4대를 추가로 만들었죠. 나사는 우주왕복선의 성능에 자신하기 시작했고 다른 국가들을 우주 탐사에 초대했습니다. 캐나다도 나사에 대형 로봇팔을 기부했습니다. 유럽 우주기구도 우주 프로그램의 연구와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우주왕복선의 탑승석은 최대 7개까지 늘어나서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을 태우고 우주를 날았습니다. 그러자 나사가 수행하는 임무도 다양해졌습니다. 복잡한 실험을 하거나 위성을 배치하는 일도 하게 되었죠. 누구나 언제든지 우주 여행이 가능한 시대. 우주 왕복선 개발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연달아 임무를 성공시키며 승승장구하던 우주왕복선은 갑작스런 비극을 맞이합니다. 1986년 1월 28일 챌린저호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 73초 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폭발을 합니다. 챌린저호는 탑승해 있던 우주비행사 7명과 함께 화염에 휩싸입니다. 비행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나사 역사상 처음입니다. 챌린저호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플로리다 해안가 곳곳에 챌린저호의 잔해가 흩어졌죠.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중단되고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맡은 위원회는 발사 당시의 영상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챌린저호 발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로켓 보조 추진 장치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로켓 보조 추진 장치에는 여러 부품이 쓰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장치의 상단과 하단을 잇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고무로 만든 기계적 가스킷 오링이 들어갑니다. 오링은 고온의 가스가 새는 걸 방지하는 밀봉 장치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죠. 조사위원회는 오링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사 당일, 케네디 우주센터의 기온은 평소와 달리 무척 낮았습니다. 주변 지역은 영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딱딱해진 오링이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벌어진 틈새로 가스가 새어나와 폭발을 일으킨 거죠. 좀 더 깊게 조사하자 나사가 우주왕복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날씨가 지나치게 추운데도 발사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존 록스돈입니다. 오래전부터 정부의 우주 탐사 정책에 자문하고 있죠. 록스돈은 나사가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에 자만해서 챌린저호의 비극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And NASA and the U.S. space community thought they could do anything. And so on paper, they said if we can solve these design problems, we can operate the shuttle like an airplane, launch it 50, 60, 70 times a year. And that was basically a fantasy, given the technological uncertainties and the complexity of the vehicle. The Challenger accident ended most of that self-delusion. 나사는 혹독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주왕복선과 우주비행사 7명을 잃은 건 치명타였습니다. 나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나사는 설립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두 번째 우주여행에 참여했던 리처드 트룰리가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의 정비를 맡았습니다. 트룰리는 그 자리를 맡기 전까지 한동안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우주왕복선을 다시 운행시키는 프로젝트의 이름은
비행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One of my biggest problems, though, was not technical at all. It was a leadership problem. In order to get the team to work together again, you know, this is to lose a spacecraft and 7 people was terribly disappointing and heartbreaking to all the people in NASA that worked on the program. And somehow I had to create a team of people that eventually would get back to a new flight. 전문 지식이 풍부한 군 장교와 전직 우주 비행사로 구성된 대책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나사 직원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작업부터 착수했죠. 대책반은 직원들의 자신감과 신뢰를 회복시키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책반은 기술적 과제를 차례차례 해결해 나갔습니다. 로켓 보조 추진 장치의 상단과 하단을 잇는 밀봉 부위를 강화시켜서 안전을 꾀했습니다. 오링의 개수도 2개에서 3개로 늘렸습니다. 엔진과 연료 탱크에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게 확실해지자 우주왕복선 설계를 처음부터 재평가했습니다. 우주왕복선은 여러모로 바뀌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내부는 완전히 달라졌죠. (1988년 9월 29일) 챌린저호 사고 후 2년 8개월 만에 우주왕복선이 다시 발사대에 섰습니다. 3, 2, 1, 0, and liftoff.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가 다시 비행에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대하던 순간이었죠. 우주왕복선은 비극적인 사건을 극복하고 우주를 탐험하는 항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1990년 4월 24일) 우주 비행이 재개된 후로 10번째 비행입니다. 디스커버리호가 우주 탐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는 날입니다. 망원경을 우주에 수송할 겁니다.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귀중한 망원경이죠. 허블 우주 망원경은 길이가 13m나 되는 거대한 장치입니다. 우주에는 대기 간섭이 존재하지 않아서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항성과 은하를 깨끗하고 선명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우주왕복선만이 이 장치를 옮기고 정비할 수 있습니다. 망원경을 발사 충격에서 보호하고 여러 차례 우주를 오갈 수 있는 건 우주왕복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우주왕복선의 화물칸에 꼭 들어맞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기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허블 우주 망원경을 지구의 600km 고도에 두기로 했습니다. 우주왕복선의 고도가 보통 300km인 걸 감안하면 600km는 우주왕복선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의 최대치였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인접한 발사대에 컬럼비아호도 준비시켰습니다.
디스커버리-5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싣고 무사히 목표 고도에 도달합니다. Discovery Houston, we're getting some real good payload bay television downlink, and we see that Steve has been hard at work getting the RMS deployed. 디스커버리-5는 로봇 팔로 허블 망원경을 화물칸에서 조심스레 꺼냅니다. You know, pitch is about 4 degrees off, attitude-wise. Okay. Maybe that's what's making it look like that. You're gonna pitch it up. Okay. Discovery, go for Hubble release. Okay, we have a go for release, and we're going to be a minute late. Okay.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구에서 600km 높이 궤도에 놓였습니다. 그 후로도 우주왕복선은 허블 망원경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5번을 더 왕복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금도 우주의 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비한 우주의 비밀을 밝힐 열쇠가 될 귀중한 사진이죠. 나사는 허블 우주망원경 설치에 성공하면서 마침내 챌린저호의 악몽을 떨쳐냈습니다. Certainly, you could not have Hubble without the shuttle. Hubble was able to give us all these years of remarkable discoveries and images that still thrill people. I would say that the symbiosis between Shuttle and Hubble is probably the program's greatest achievement. 우주왕복선이 우주를 오가던 1980년대 중반과 90년대 초반, 지구에는 중대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 시대의 종말을 고했죠. 우주 탐사에도 변화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1993년 러시아가 서방 진영에서 개발하고 있던 국제 우주정거장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우주정거장 건설을 꿈꿔왔고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거였죠. 동구권과 서방 세계가 힘을 합치자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And liftoff of the Space Shuttle Endeavour with the first American element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uniting our... 미국과 러시아가 만든 국제 우주정거장의 부품이 우주로 수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주왕복선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약 400km 궤도에서 우주정거장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You have a go to install Unity. One and a half. 6 inches. Halfway down. Keep it coming. Grapple. Okay, I'm watching. Good job. All right, you caught on. Okay. 국제 우주정거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15개국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죠. 인류는 먼 우주로 나갈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 일본이 우주정거장에 설치할 실험 시설을 제공했습니다. 이름은 일본어로 희망을 뜻하는 히보입니다.
우주왕복선은 13년간 지구와 국제우주정거장을 오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국경이 없는 우주에서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왕복선 덕분에 상상도 못할 일이 가능해졌죠. (2003년 1월) 우주비행사 7명이 컬럼비아호를 타고 과학 연구를 위해 떠났습니다. 우주에서 생명과학과 약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실험했죠. 17일간의 우주 탐사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는 일밖에 남지 않았던 그날, 우주왕복선 역사상 두 번째 비극이 컬럼비아호를 덮칩니다. Columbia, Houston, com check. 컬럼비아호는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다가 공중 분해됐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컬럼비아호의 잔해는 5,000제곱킬로미터 지역에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챌린저호 사고 때와 같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발사 직후 외부 연료 탱크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발포 단열재 조각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부러진 조각이 컬럼비아호의 날개와 충돌해서 구멍을 낸 겁니다. 컬럼비아호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비행을 계속했죠. 컬럼비아호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했을 때 과열된 가스가 구멍을 뚫고 들어가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처참한 사고로 우주비행사 7명이 전부 목숨을 잃었습니다. All Americans today are thinking as well of the families of these men and women who have been given this sudden shock and grief. You're not alone. Our entire nation grieves with you.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다시 폐기될 위험에 처합니다. 하지만 중단된 지 2년 6개월 만에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은 재개되었습니다. 각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국제 우주정거장 건설을 마무리 짓길 원했고, 국민들도 프로그램 중단에 반대했습니다. 컬럼비아호 사고 후 우주왕복선은 21회를 더 비행했습니다. 우주정거장의 완성이 목전에 다가왔죠. 하지만 우주왕복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막대한 금액이 소요됐습니다. 우주에 다녀올 때마다 부서진 내열 타일을 교체하고 엔진을 분해해서 검사하는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유지비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났고 우주여행 한 번에 $10억 이상이 들었죠. 우주왕복선이 재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반복적인 우주여행은 선체에 부담을 줬습니다.
2004년 부시 대통령은 우주정거장의 건설이 끝나면 우주왕복선을 은퇴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주왕복선을 만들기 위해 개발된 기술은 이제 차세대 우주선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유인 우주선을 만드는 겁니다. 나사도 새로운 우주선을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나사의 목표는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지구 궤도를 벗어나 화성으로 탐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주왕복선을 만든 기술은 이제 광활한 우주를 더 멀리 여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아틀란티스호가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의 최종 발사를 위해 발사장으로 옮겨졌습니다. 1981년 최초로 발사된 이후로 우주왕복선 5대가 30년간 지구를 2만 바퀴 이상 돌았습니다. 우주왕복선과 선원들은 수많은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For 30 years, it has carried science payloads, defense payloads, communications satellites, hundreds of people into space, and has, for 3 decades, literally been our space program. And now it's going to be gone. The space shuttle, in following Apollo and Skylab and Apollo-Soyuz, Space Shuttle was opening a whole new era. And I think Shuttle will stand up quite well in the history of man's evolution. Now, will there be a next shuttle? I personally think there will be. I don't think it's the last big space plane we're ever going to build. There will be other vehicles that do similar to what the shuttle does. 우주왕복선은 인류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주 탐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죠. 우주왕복선의 역사는 고난과 비극으로 얼룩져 있지만 그 덕분에 인류는 우주에 조금 더 가까워졌죠. 우주왕복선은 30년간 우주 탐사를 이끌었습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을 이루어 주었고 앞으로 이어질 미지의 발견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I mean, I was there and I had no idea that someday I'd get a chance to actually be working at NASA, but that was my dream. 우주왕복선은 승객과 짐을 싣고 우주와 지구를 몇 번씩 오갈 수 있는 우주선입니다.
우주왕복선의 길이는 60m 정도이고 총 무게는 약 2,000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로켓이죠. 우주왕복선에는 주 엔진 3개와 고체 로켓 보조 추진 장치 2개가 있습니다. 엔진 5개가 만드는 추진력은 3,000톤 이상입니다. 발사대를 떠난 우주왕복선은 빠른 속도로 치솟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를 끄는 캠프 프로그램은 우주선 밖에서 하는 탐사를 체험해보는 활동입니다. 인공위성 수리는 로봇 팔로 진행됩니다.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다들 한 번씩은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우주왕복선 덕분에 우주 탐사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주 캠프 수료자 중에서 진짜 우주 비행사도 나왔습니다. 도로시 메트칼프 린덴버거는 중학교 때 우주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난 2010년, 도로시는 어엿한 우주 비행사가 되어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향하는 우주왕복선에 탑승했죠. Well, for the students that are at space camp or at any sort of camps, I would tell them, dream big. 우주왕복선은 몸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덜기 위해 잠시 가속을 멈췄다가 곧이어 속도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발사 2분 후 연료를 다 소모한 보조 추진 장치는 몸체에서 분리되어 바다로 떨어집니다. 떨어진 장치는 수거하여 재사용하죠. 외부 연료 탱크도 몸체에서 분리됩니다. 우주왕복선에서 다시 사용하지 않는 유일한 부품이죠. 우주왕복선 뒷면에는 커다란 화물칸이 달려 있습니다. 화물칸에는 대략 20톤 이상의 짐이 가뿐히 들어갑니다. 화물칸 내부에는 만일을 대비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는 연구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주왕복선 앞쪽 조종석 바로 앞 미국 엘라베마주 헌츠빌에 미국 우주로켓 센터가 있습니다. 매년 세계 곳곳에서 2만여 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우주 캠프 프로그램은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죠. Let's see that bunny hop. Let's see you jump. There you go. Lots of hands. Make sure you smile. 미소 중력 훈련 의자에 앉으면 지구의 6분의 1의 중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달 위를 사뿐히 걷는 기분이 들죠. Wave to the people down on Earth. 가상 다축 훈련 기기에서는 우주선 안에서 통제를 잃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진실의 바다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놓여 있다. 아이작 뉴턴이 한 말이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우주의 신비를 찾아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Cam.